참 아이러니해. 노출이 힘든 건데 노출을 해야지 치료가 되는 게 그렇죠. 트라우마. 네. 가장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포인트죠. 네. 그렇죠? 힘든 사람에게 힘든 거를 더하라고 하는 그쵸. 거. 사실은 우리의 마음 속에서 우리가 살면서 좋았던 기억도 좀 오래 가지만 그에 못지않게 힘들었던 기억들도 굉장히 오래 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사건들, 사고들, 어떤 우리의 개인의 어떤 심리적인 증상들, 이런 것들이 우리의 기억에 남아서 우리를 괴롭힐 때 이것을 좀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좀 극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어떤 부분들입니다. 트라우마라고 하기도 하고 네. 그런 영역인 것 같은데, 결국에는 뭐 상처받은 기억 자체가 괴롭히기도 하지만 이제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시는 부분은, 이제 제가 느끼는 거는 그 기억이 있는 것도 괴롭지만 이제 다른 대인관계를 할 때 내가 요것 때문에 여기에 확 그렇죠. 그 부분,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얘기도 이 책에서 네. 다루실 것 같은데. 맞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의 이제 기억이 그냥 내 마음의 고통으로만 남는 게 아니라 지금 쌤이 얘기하신 것처럼 실제 우리가 맺는 대인관계에서 이게 계속 반복이 되거든요. 그쵸.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좀 이해하고 어떻게 다룰 수 있을지에 대해서 쓴 책이 그게 예, 아까 집단치료에서 갈등도 결국 그런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 안에서 이 사람을 볼 때 내가 예전의 그렇죠. 기억이 올라와서 그 사람한테 네. 퍼붓고 네. 그런 거를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저희가 이런 감정이나 이런 거를 인식하거나 표현하거나 할 수 있을지. 사실 상처받은 기억을 어떤 분들은 좀 사라지게 할 수 없냐 그걸 제일 많이 요구하시는 것 같아요. 요구하잖아요. 그런데 삭제. 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죠. 불가능하다. 결국에는 그 기억을 없애는 게 불가능하다면 어떻게 우리는 그 기억과 함께 살아갈지를 고민을 해야 되는데,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그 기억을 외면하고 자꾸 하지 않으려고 하기보다는 내가 편안한 환경, 믿을 수 있는 환경, 예를 들어서 뭐 병원에 가셔서 이제 우리 정신과 선생님이랑 이야기를 할 때나 혹은 상담센터에서 상담자랑 이야기하는 그 순간, 혹은 내가 정말 믿을 수 있는 그런 친구들과 함께 있는 순간, 그리고 내가 내 힘든 얘기를 꺼내놨을 때 그것에 대해서 비난받지 않을 수 있는 그런 환경에서 계속 좀 전 기억을 좀 표현하시고 떠올리셔라. 그래서 그 기억에 압도되지 말고 그 기억을 내가 잘 관리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이제 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이 책의 첫 번째 챕터에 성범죄 피해 네네. 그 사건이 나오거든요. 트라우마별로 다 있더라고요, 거의. 맞아요. 학대도 있고. 네. 뭐, 예. 근데 이제 사실은 제가 군대에서 2년 동안 성추행을 당한 성범죄 피해자입니다. 제가. 그러시구나. 그래서 제 사례도 이제 여기다 써놨는데요. 아, 처음에 제가 이제 이런 기억을 꺼내기가 좀 어려웠죠. 그럼요. 왜냐하면 첫 번째로 사람들이 나를 그럼요. 어떻게 이상하게 볼까? 네네. 그리고 나 스스로도 내가 아니 뭐 한 번 이렇게 성추행을 당한 게 아니라 2년 동안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했다는 건 저 스스로도 납득하기가 어려웠거든요. 그런데 우연한 기회에 이제 여러 사람들과 함께 있는 상황에서 누군가가 자신의 성범죄 피해 사실을 얘기했고, 그 이야기를 듣고 다른 사람이 이야기했고, 다른 사람이 이야기했고, 거기 한 8명 모였는데 저 빼고 5명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 되게 충격받았어요. 경험을요? 이렇게나 많다고? 많죠. 네. 그래서 저도 처음으로 얘기를 했을 때 어차피 같은 아픔이 있는 사람들이니까 서로 공감이 되고 위로가 되고, 그러면서 또 심리학 공부를 하다 보니까 아, 내가 과거에 무기력했을 때 그 무기력을 극복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이라도 그때 내가 그렇게 하면 안 됐는데 내가 왜 그랬지라고 하면서 통제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지만 통제할 수 있었다고 착각하면서 나를 비난하는구나. 그게 제일 트라우마의 악순환의 고리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거를 내려놓으려면 내가 그때는 무기력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 무기력을 내가 받아들여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저 비난하는 걸 멈췄고요. 그럼 그때의 무기력을 받아들이고 그때 내가 통제할 수 없었음을 받아들이면, 그러면 나는 지금 할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 생각했을 때, 그럼 나는 지금 할 수 있는 걸 해야겠다. 그때는 내가 무기력했으니까. 그럼 지금 할 수 있는 게 뭐냐? 첫 번째로 내가 내 경험을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줘야겠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만약에 강도가 왔을 때 도둑이야 라고 외쳐야 되는 사람은 강도가 아니라 피해자잖아요. 네.
내가 힘든 일을 당했을 때 난 이렇게 당했어요 라고 외친다는 거는 내 스스로에게는 잘못이 없는, 나는 이 사건의 피해자임을 제 스스로한테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사건을 숨겨야 되는 거는 피해자인 제가 아니라 가해자인 그 사람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저는 몇 년 전에 일어났던 미투 운동이 네네.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다. 네, 비슷한 흐름이죠. 그렇죠? 네.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를 우리의 잘못이 아니라고 스스로한테 얘기해주자. 그래서 저는 제가 책에서도 강의에서도 저는 군대에서 2년 동안 성범죄 피해를 당한 성범죄 피해자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사람들에게도 집단 치료에서도 그런 일이 있으면 얘기하라고 합니다. 그렇죠. 대신 이제 본인이 준비가 되면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래서 얘기를 하면서 제가 얘기해줘요. 너 이 이야기가 너한테 힘들다면 얘기하지 않아도 되지만 혹시라도 네가 이 일에 너의 잘못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너는 매우 크게 잘못 생각하는 거다. 이 사건을 숨겨야 되는 사람은 너를 괴롭게 했던 가해자지 피해자인 네가 아니다. 그래서 사람들한테 우리 같이 얘기해보자. 그러면서 우리 스스로를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렇죠. 이건 내 잘못이 아니다. 그렇죠. 저는 집단 치료에서건 개인 상담에서건 네. 우리가 갖고 있는 되게 힘들었던 기억들을 꺼내다 보면은 사실은 그거에 대한 어떤 슬픔이나 아픔이나 괴로움들도 어느 정도 좀 우리가 견딜 수 있는 힘도 생기고, 그렇죠. 그렇죠? 또 인지적으로도 아 그래 이건 내 잘못이 아니야. 그때 나는 무기력하고 어쩔 수 없었어. 그리고 자신을 비난하지 않을 수 있는 이런 생각의 변화까지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이게 트라우마가 사실은 참 아이러니한 게 내가 그 순간에 너무 괴로웠기 때문에 이거를 더 가리려고 하고 외면하려고 하고 숨기려고 하지만 내 기억 속에서는 강렬하게 남아있기 때문에 더 곪는 거고 네. 이게 이제 표현하라고 말은 할 수 있지만 사실은 당사자 입장에서는 내가 오죽 힘들면 가린 거라서 맞아요. 이게 너무 힘들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지속적으로 이제 노출시켜주는 게 참 아이러니해. 노출이 힘든 건데 노출을 해야지 치료가 되는 게 트라우마. 네. 가장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어려운 포인트죠. 포인트죠. 네. 그렇죠? 힘든 사람에게 힘든 거를 더하라고 하는 그쵸. 거. 그래서 저는 비유를 어떻게 하냐면은 운동에 비유를 합니다. 운동을 시작했을 때 몸이 힘들잖아요. 근데 몸이 힘들어서 사람들이 운동을 안 하거든요. 그렇죠. 똑같은 것 같아요. 그렇죠. 몸이 나중에 더 힘들어지니까 네, 네. 어차피 힘들 거 좀 의도적으로 힘들어 보자. 좀 전문가가 있는 상황에서 힘들면 몸에 힘이 생기니까 이렇게 이제 설득을 하지만 사람들이 설득이 잘 안 되죠. 경험을 해봐야 되는데 그렇죠. 이게 너무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 같고. 네. 근데 이제 집단 치료는 그걸 좀 같이 하는 분위기. 맞아요. 이게 집단 치료가 좋은 게 내가 그냥 뭐 이 사람이 얘기하고 나는 그냥 옆에서 듣기만 해도 그게 용기가 생기고 맞아요. 이런 느낌을 주는 게 되게 큰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나만 이런 게 아니구나. 그렇죠. 예. 잠깐 내려가서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면 저한테 도움이 많이 되고요. 다른 분들도 많이 시청을 할 수가 있는 기회가 됩니다.